한국인 사망원인 1위 암. 그 치료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메스가 사라진 위암 수술. 조기 폐암의 새로운 치료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방사선 수술. 대장암 수술의 한계. 인공 항문이 사라진다. 암세포 연구를 통한 맞춤 치료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급속히 늘고 있는 심장 질환. 자동 심폐소생장치에서 심혈관 질환 치료기구 스텐트까지 그 최신 치료법을 알아본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의 배아줄기 세포 연구. 그 숨은 주인공 문신영 교수를 만나본다. 2005 대한민국 첨단의과학 보고서. 18명의 한국의과학상 수상자들을 통해 첨단 의학 정보를 알아본다. 이곳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한 생명연장재단의 지하 냉동관입니다. 섭씨 영하 196도. 어떤 생명도 살기 힘든 살인적인 온도지만 놀랍게도 이곳에 있는 것은 사람, 바로 냉동인간들입니다. 대부분 암 같은 난치병 환자들이 치료법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면서 냉동 보관돼 있는데요. 그 첫 시작은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베드포드 박사였습니다. 그는 1967년 암에 걸려서 시한부 삶을 판정받자 냉동인간에 장원했는데요. 새로운 암 치료법은 개발됐지만 그는 여전히 차가운 질소 얼음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현재 과학기술로는 정상 상태 그대로 깨어나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냉동인간은 난치병 치료에 대한 절박함이 만들어낸 극단적인 사례인지도 모릅니다. 이 난치병 극복이라는 인류의 오랜 꿈, 여기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국내외 학회 발표 논문과 의학 특허 등을 통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한국의과학 신기술 수상자 18명을 발표했는데요. 한국인 사망원인 1위 암, 급속히 늘고 있는 심장질환 등의 치료에 획기적인 장을 연 의과학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2회에 걸쳐서 18인의 의과학 신기술 수상자들이 개발한 새로운 치료법과 첨단 의학 정보를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인의 사망원인 1위 암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올해 44살의 최재만 씨. 건강을 위해 하루도 운동을 거르는 법이 없다.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지만 4년 전 갑자기 찾아온 암 때문에 생명을 잃을 뻔했다. 가장 좋은 점이 내가 갖고 있던 땀을 쭉 빼고 건강을 다시 찾았다는 거, 그런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또 운동할 수 있다는 거, 건강하게. 야간 근무와 폭식이 잦았던 경찰관 최 씨. 속쓰림과 갑작스런 체중 감소 때문에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위암 2기였다. 그때 최 씨의 나이 꼭 40. 암 선고는 청천벽력이었다. 젊은 나이에 그때 40살에 이암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그런 이암 판정을 받으니까 옛날 말로는 이암이다 이렇게 하면 암 걸렸다면 전부 다 죽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직도 남은 생활이 많이 있는데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벌써 내가 이런 것이 있을까 해서 앞이 캄캄할 정도로 참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획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이 캄캄했었습니다. 위를 80%나 절제했지만 지금은 마라톤을 완주할 만큼 건강해진 상태다. 최 씨는 노성훈 교수가 수술을 맡았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간 별다른 재발이 없어 완치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 않고 터지는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위험한. 위암은 다른 암에 비해 수술요법이 가장 효과가 큰 치료법이다. 혹이 좀 있으신 거예요. 위암 상기 판정을 받은 이항우 씨. 이미 진행성 소견을 보이고 있어 위를 100% 절제해야 한다. 10년간 수없이 해온 수술. 하지만 환자의 생명 앞에 늘 긴장한다. 오전 10시. 메스로 환자의 복부를 개복하는 것으로 수술은 시작됐다. 하지만 개복을 제외한 전 과정에서 노성훈 교수는 메스 대신 작은 전기 소작기 하나만으로 수술을 진행했다. 특이한 것은 외과 수술하면 떠올리는 출혈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종양이 있는 부분을 포함 위 전체가 잘려져 나왔다. 정상 조직과 달리 암세포가 있는 곳은 거칠어져 있다. 위암이 이렇게 있고 위암이 이 암 부위고요. 2시간여의 수술 동안 수혈은 전혀 하지 않았고 출혈은 거즈로 닦아내는 정도였다. 지금 이런 스테플러라고 외과 수술, 그것도 암 수술이라고 보기 힘들 만큼 출혈이 없었다. 피부를 꼬매는데 뭐 시간이 1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 해박적 구조상에서 이 혈관이 별로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런 면을 따라서 이제 수술을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제 플레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혈관 그 플레인을 그 면을 이제 정확하게 따라 들어가면 거의 출혈 없이 우리가 수술할 수 있습니다. 노성훈 교수가 왜 메스 대신 전기 소작기를 사용하게 된 것일까? 전통적인 위암 수술에서 필수적인 메스. 하지만 과도한 출혈이 문제였다. 반면 전기 소작기는 혈관을 건드리지 않고 미세 혈관에서 나오는 피도 지혈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혈이 거의 없다. 메스와 전기 소작기를 이용한 수술을 비교한 결과다. 수술 시간은 반으로 줄었고 수혈 빈도도 확연히 줄었다. 그 결과 수술 후 합병증과 사망률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수술 4일 후 이항우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큰 수술을 받은 것에 비해 회복이 빨라 보였다. 수술 후 감염,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들은 대부분 콧줄과 심지를 달게 된다. 그런데 이항우 씨는 아무것도 달고 있지 않았다. 예, 이제 위를 100% 제거하는 수술을 하셨고 뭐 콧줄은 뭐 당연히 끼는 거고 옆에 것도 당연히 끼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제 위지상하다 이제 아직도 이제 수술 이제 준비 중인가 보다 하는데 수술 해놓고도 가스 나올 때 그걸 차고 다녔는데 다들 언제 수술하냐고 대꾸 물어보더라고요. 코에 삽입하는 튜브인 콧줄. 수술 부위에 꽂는 심지는 담즙이나 염증으로 인한 배출물을 꺼내 합병증의 위험을 없애는 필수 기구들이다. 외과 의사들이 보는 수술 교과서. 콧줄은 위 수술 후 3일, 심지는 일주일 후 제거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은 심각하다. 노성훈 교수는 2000년 콧줄과 심지를 과감히 없앴다. 동료 의사들은 합병증을 우려했지만 오히려 환자들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소작기를 활용한 위암 수술법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중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세계적인 암 치료 권위자들이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심포지엄이 열리고 있었다. 이날 노성훈 교수도 발표에 나섰다. 메스 대신 전기 소작기를 이용한 위암 수술의 장점을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메스가 없는 위암 수술, 출혈이 거의 없는 수술에 대해 외국의 위암 전문가들은 놀라움을 표시했다.